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로 이 채널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항상 구독자님, 멤버십 회원님들에게 감사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자, 이번 내용은 디파이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최근에 이제 어떤 분이 이제 이런 글을 좀 남겨주셨는데 이 내용 정말 좀 공감이 많이 돼서 여러분들에게 또 공유해 드리고자 한번 준비를 했습니다. 자, 디파이 안전하게 쓰는 법이 무엇일까요? 예, 나는 북한 사람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쓰면 된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 라고 하면 최근 동향을 보면 알 수가 있죠. 어떤 동향이냐? 자, 보게 되면 4월달 크립토 해킹 부분에 대부분 디파이에 관련되어져 있는 쪽이 대부분 다 털렸기 때문입니다. 규모도 누적 규모 다 합치면 8천억 원이 훨씬 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내 디파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에 따른 취약점이 너무 많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위험도를 어느 정도 가져가려고 한다라고 하더라도 이게 좀 애매한 게, 자,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꿀통 같은 느낌을 주는 포인트가 무엇이었습니까? 이제 연간 돌아오는 이자 수익비가 엄청나게 크니까 이거 누구나 다 했었죠. 근데 이게 오히려 하다 보니 오히려 이제 깡통이 되는 경우가 있었고, 두 번째로는 이제 계속해서 잘 굴리고 있었다 보니 오히려 또 해킹으로 또 털려먹는 그런 형태가 나와주기도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 애초에 마인드를 차라리 해커 마인드로 접근을 좀 해보자라는 측면이 좀 신선했다라고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웬만하면은 이런 마인드로 좀 하는 게 맞지 않겠냐. 그리고 또한 엄밀히 따지면은 이제 코인 시장에 따른 그런 이제 프로세스 기반을 조금 이해를 돕고자 한다라고 하면 이걸 무조건 해보긴 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제 어느 정도 내가 투자를 할 때 투자인의 섹터와 그다음에 투자있는 이제 규모와 그리고 투자있는 형태에서 이제 방향성을 잡기에는 좀 편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 또 기본기이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측면을 좀 잘 보면서 우리는 해야 된다. 그리고 또 다른 측면은 똑똑한 사람들이 다 붙어서 열심히 빌드하는 영역이라서 이제 잘 모르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고, 여기 이쪽 시장도 엄청나게 이제 고인물 시장이기 때문에 이제 1년 동안에 있는 총 수익률을 기대를 하고 하는 건 좀 바람직하지 않고, 그때마다 이제 약간씩 끊어가지고 수익성을 확정 수익으로 좀 돌려가지고 좀 챙겨 먹어라.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여러 가지 위험성이 워낙 많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위험 노출도나 이런 게 좀 훨씬 나게 커질 수가 있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크립토 해킹 부분에 있었을 때 대부분 거의 다 털렸기 때문에 디파이가 요즘에 그렇게 좀 분위기가 전체적인 비트코인 시장에 어느 정도 회복세를 보여주긴 했지만 힘이 못 받는 이유도 다 이런 이유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디파이 라마 추이에서도 보게 되면 오히려 이제 디파이 부분이 조금 더 내려가고 있는 모습을 있고, 전체 시가총액 추이도 더 이상 약간 늘지는 않았지만 오히려 이제 비트코인 가격은 올라가는 기현상적 추이는 이제 해당에 있는 이 ETF 유입이 어느 정도 회복세를 보여주었다라는 것이죠. 그럼 이 유입은 어디에서 들어왔을까요? 마찬가지로 이제 전체적인 지수가 좋아지다 보니까 그거에 따른 수반에서 자금이 좀 들어왔던 측면이 있다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왜냐, 최근에 나스닥이 이제 연중 신고가를 갱신을 해주고 있고 S&P 500도 마찬가지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제가 저번에 이제 녹화 찍었던 이야기에서 골드만삭스가 이번에 추격 매수 부분에 따른 기간의 추격 매수 부분이 좀 더 많이 들어올 것 같다라는 이야기도 있었고, 최고 투자 책임자들이 각 운영사별 투자 책임자들이 되게 긍정적으로 이제 자금 유입이 좀 본격적으로 이루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낙폭 과대와 그리고 어느 정도 자산이 어느 정도는 좀 과하게 올라갔던 측면은 약간씩은 더 붙어줄 수 있어도 많은 자금을 투입하기에는 좀 어렵겠죠. 그래서 자산의 분포도 비율로 보았을 때도 일부 이쪽으로도 자금이 들어올 수 있을 만한 환경적 요인이 갖춰져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기 때문에 아마도 긍정적인 요인이 될 수가 있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제 최근에 이제 비트코인이 뭐 위기 때 빛이 나는 비트코인이라고 되어져 있는데 다른 자산 대비 어느 정도 선방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걸 이제 또 너무 긍정적으로 저는 돌리기가 조금 그렇죠. 그래서 중립적으로 보게 되면 왜 그러냐면 오른 것도 없기 때문에 미안한 이야기이지만 오른 것도 없었죠. 그렇다 보니까 내린 것도 별로 없었다라고 볼 수가 있게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미 반토막 난 시장이다 보니까 이제 팔 사람들은 팔았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뭐 크게 이슈가 나올 수 있을 만한 측면은 거의 다 기간적인 추이에서 이제 뭐 작년 10월 달이죠. 10월 달 이후부터 엄청나게 단기적으로 너무 많이 밀려왔기 때문에 이제 어느 정도는 이제 좀 올라오는 그런 형태가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반등이 어느 정도는 기술적으로 좀 나왔다. 단기적으로도 좀 많이 밀렸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이 구간에서 더 완벽하게 이렇게 쭉 갈 거냐 그렇게 보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부분적인 추이에서도 가장 강력한 건 여전히 규제에 있는 틀이 명확하지 않는다라는 점 그리고 그 규제에 있는 틀이 법률이 자꾸 연계가 된다라는 점이 약간 자금이 들어올 수 있을 만한 환경적 요인이 파격적으로 개선이 안 되고 있다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도 우리는 계속 관심을 가져주어야 되는 포인트는 무엇이냐면요. 자, 18년도 때 베어마켓 시장이 있었죠. 이거는 이제 전형적인 개미 시장에서 그리고 이제 크립토 시장 자체에서 이제 풍차 돌리기를 했었던 측면도 있었고 그 다음에 선물 시장이 이제 본격적으로 CME 선물 시장이 열리게 되면서 엄청나게 폭락이 나왔던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21년도 때는 뭐 폐타이어 그림도 뭐 200만 원 한 때가 있었어요. 예, 그런 NFT 시장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뭐 게임 쪽에 있는 또 코인들이 또 강세를 보여주었던 시즌의 21년도 때가 그런 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가장 핵심적인 추이는 루나 사태가 가장 크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제 많은 돈을 그리고 많은 이자를 주겠다라고 계속 하면서 풍차 돌리기를 하다가 풍차 돌리기를 잘 메꿨으면 루나는 사기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 이제 그게 버티지를 못하고 무너졌던 추이가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4월 달에 한번 흔들렸고요. 그 다음에 아마 10월인가 11월 달에 한번 흔들렸던 이유가 그런 겁니다. 1차 방어는 성공을 하다가 2차 방어 때 이 약점을 또 명확하게 해집고 간 이제 공매도 집단이 힘을 맞춰가지고 찍어 누르기 시작을 하다가 디패깅이 나면서 이제 오히려 숏배팅에 노출이 되면서 이제 박살이 났던 추이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요 구간 때는 대부분 이제 해석을 상당히 어렵게 보고는 있기는 하는데요. 대부분 이 반토막 요 시즌 때는 이때는 이제 뭐라고 이야기를 볼 수 있냐면 대부분 뭐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이게 이제 관세에 따른 영향이 이제 ETF가 가지고 있는 물량이 있잖아요. 그리고 ETF 말고도 이제 선물에 끼치는 영향 척도가 전체 자산 시장을 대부분 이제 유동성이 원래 없었던 시장이었는데 25년도 시장 자체가 유동성보다는 이제 어느 정도 현금화를 빨리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자산의 변동성이 커질 것 같으니까 일단 현금을 먼저 취하자라는 추이로 전체적인 자산이 어느 정도 조정이 나왔던 추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큰 틀로 보았을 때는요. 그리고 이제 25년도 이제 연말에 가까웠던 10월 달에 좀 많이 밀렸던 배경 중에 하나는 MSTR 부분에 따른 영향으로 인해서 그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초반에 이제 MSTR에 가지고 있는 보유량에 따른 추이로 공매도가 붙었고요. 그걸로 인해서 이제 그 노출도가 나오게 되면서 이제 여기서 가담이 또 나와주면서 엄청나게 밀리기도 했습니다. 네. 그러다가 이제 여기에서 추가 타로 내려왔던 건 이제 대부분 비트코인 고래 애들에 있는 삼성사 있는 애들이 대부분 연달아 디파이에서 터져 나가고 가지고 있었던 것도 청산을 당하면서 대규모 한 번 더 휘어잡는 그런 형태가 나와주기도 했습니다. 큰 틀로 보면 이제 그런 형태로 이루어졌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간마다 이렇게 낙폭이 클 때마다 우리는 어떤 관점으로 좀 봐야 되냐면 여전히 관심을 좀 크게 가지면서 장기적으로 항상
투자를 해 나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과거 대비보다는 성장 가속도는 좀 더 더뎌질 수는 있지만 방향성은 똑같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지금은 이제 이게 반감기 기준으로 1차, 2차, 3차, 4차 이렇게 나누어 놨는데 이제 4차 시기 때부터는 이제 되게 민그적거리는 형태가 나와주고 있죠. 방향성이 다 이렇게 가고 있지만 올라가는 속도에 있는 가속도는 좀 둔화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도 우리는 이제 여기서도 답을 찾을 수가 있는데요. 이제 비트마인의 이제 핵심적인 톱니라는 이분 열심히 스테이킹을 박아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로 인해서 대부분 이더리움 11 활성 주소수도 상당히 개선을 좀 많이 보여주고 있는 실정이고요. 그 다음으로 우리의 대표 이제 매수자 중에 한 분이시죠. 마이클 셀러 형님. 여러 가지 우선주 부분을 이제 잘 만들어 가지고 요즘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제 월배당인데 이제 웬만하면 2주 그러니까 2주에 한 번씩 해서 월배당을 2번 주겠다라는 이제 파격적인 제시안도 가지고 와서 자꾸 어그로를 끌면서 계속해서 우선주에 따른 자금을 계속 직결화시켜서 그 재원 가지고 계속 비트코인을 사 모으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을 계속 보여주고 있죠. 여러분들은 이제 선택을 해야 됩니다. 이제 이분들의 장기적인 투자 부분에 따른 스탠스를 똑같이 맞춰가지고 이 시기도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을 해 나갈 수가 있을 것인지 아니면 그냥 자기에 있는 개인의 스타일을 계속 고수를 하시되 과거에 있었던 과거 수익률이 안 나왔다라고 하면 이분들 스타일대로 계속 꾸준하게 모아가면서 적립식으로 모아가면서 같은 퍼포먼스를 낼 것인지는 이제 각자 성향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는 있지만 이런 점도 잘 참고를 하시면서 투자를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튼 사줄 수 있을 만한 대상적인 요건 중에 가장 큰 코인 2개는 여전히 나 말고도 사줄 수 있을 만한 대상자가 명확하게 보이고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될 건 없다. 여전히 계속 모아가는 게 여러분들의 측면에서 장기적으로 이제 자산적인 부분에 충분히 도움이 많이 될 것이다. 그리고 이제 그 이유 중에 하나도 물가가 이제 3% 에 거의 준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 3%에 있는 이 룰 자체가 엄밀히 따지면은 이것저것 뭐 다 따진다고 치면 실제로 은행에다가 죽어 있는 돈이 있으면 안 됩니다. 다 투자로 돌려서 이제 기초자산이 우상향이 계속 가는 방향으로 보여지는 쪽에다가 계속 돈을 남겨놔야 된다라는 겁니다. 투자를 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금, 은, 뭐 이런 데에다가 뭐 당장 뭐 우리가 뭐 주식처럼 또는 코인처럼 계속 사고 팔고 하려고 하는 그런 상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5년, 10년 뒤에 좀 팔아볼까라고 생각을 해서 금으로 좀 사가는 이유가 그런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마찬가지입니다. 비트코인도 그런 형태로 또는 부동산을 매입하는 형태가 다 장기적인 자산적인 성향을 많이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이번 형태에서 좀 많이 빠졌다고 해서 손이 안 가는 게 아니고 이럴 때일수록 손을 더 많이 내서 더 많이 매입을 해야 된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